안녕하세요. 셀치TV의 예스맨입니다. 예, 준수파파입니다. 온라인 셀러들이 요즘 사업자를 여러 개를 내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왜 2개 이상의 사업자를 꼭 내야 되는 걸까요? 예전에부터 사실은 이게 화두였던 문제예요. 최근에는 대량 등록을 많이 하지 않는 추세라서 조금 이제 작아졌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셀러분들께서 사업자를 많이 하고 있죠. 몇 개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제 제 거 하나, 그다음에 와이프 거 하나 해서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실제 많지는 않지만 사업자 5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오늘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도 요즘 이제 드는 생각이 이제 저는 이제 제 것도 여러 가지 자파를 팔고 있고 저희 와이프 것도 여러 가지 자파를 팔고 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이래요. 만약에 내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사업자를 많이 정리를 한다면 해외 구매 대행과 관련된 소매업으로 하나를 내고 거기에는 해외 구매 대행 관련된 상품만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사업자는 소매업인데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을 해서 상품을 사입해서 판매하는 이런 상품만 따로 구분을 해서 등록 관리를 할 것 같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은 상품 관리 차원에서 일단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세금 처리도 저 혼자 다 하는데 이 나중에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보니까 업종별로 이거를 맞습니다. 나누어서 그 또 신고를 해야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저는 한 개 사업자에 있다 보니까 이걸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임의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업종별로 세제 혜택이나 세금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같은 거 할 때 단순 경비율이냐 뭐 이런 것들을 또 적용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업종별로 사업자를 쪼개서 쇼핑몰에 관리하는 게 낫겠다. 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셀러분들께서 다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준수파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실제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해외 구매 대행이나 일반 이제 국내 소매 또는 도매 판매를 했을 때 사실은 이제 매출 기준, 뭐 부가세 또는 소득세 기준이 다르잖아요. 해외 구매 대행과 일반 소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여러 개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실제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 중에 사업자 등록증을 60개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아시죠? 제가 말씀드려서 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이분한테 이제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이분은 본인 나름대로의 카테고리별로 사업자를 나눈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내가 해외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 말 그대로 내 브랜드가 아닌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등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재 사항이나 뭐 디자인이나 아니면 상표 이런 것들을 본의 아니게 침해할 수가 있고 쿠팡에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계정 정지됐어요. 왜 어쩌다가 그랬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께서 이제 대량 등록이나 아니면 괜찮은 아이템을 올렸는데 저희도 모르는 디자인권 침해, 상표권 침해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인지를 하지 못한 게 뭐 최근 몇 달 또는 뭐 한두 달 내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2021년에 한 건, 22년에 한 건, 23년에 한 건 이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 몰랐다 해서 이제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3아웃제 해서 계정이 정지가 된 상태고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성문 같은 이런 것들을 쿠팡에서 요구하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정지가 당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한 달 정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만약에 제가 이제 사용하던 이 아이디 예를 들어 쿠팡을 말씀드린데 이 아이디에는 국내 판매와 해외 구매 대행 판매를 혼재해서 제가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해외 구매 대행만 따로 올리고 국내 판매용은 따로 올리고 그리고 제 가지고 있는 브랜드만 따로 올렸으면 이게 매출에 큰 타격이 없었을 텐데 미리 준비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많은 셀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 그러면 이런 장점들도 있겠죠. 단점들도 있을 건데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부업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가 네. 최대한 거기에 신경이 쓰이면 안 되잖아요. 즉 그렇죠. 본업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 관리 포인트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물론 아직 전 2개 정도니까 괜찮은데 이게 쇼핑몰 이제 상품 관리도 있지만은 나중에 또 세금 부분 또 기장도 또 해야 되잖아요. 매출이 맞습니다. 커지면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다 비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큰 게
바로 이 관리 포인트인 네.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내가 사업자가 여러 개였다는 거는 대표자는 나 혼자일지 모르지만 사업 주체, 사업을 운영하는 이름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면 뭐 은행 통장 관리도 따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오픈마켓을 판다라고 했을 때 오픈마켓별 상품 관리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가끔은 옵션을 계속 변경해줘야 되고 타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 가격이나 아이템 위너 관련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안 보이는 인건비, 안 보이는 신경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이제 실질적인, 현실적인 비용이 빠지는 것도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4대 보험. 이건 사업자별로 부과가 되잖아요. 내가 사업자가 하나였을 때 10만 원 낸다라고 가정했을 때 두 개였을 때 뭐 할인해 주거나 이게 아닙니다. 사업자별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4대 보험이 사업자별로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출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통신 판매업을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면허세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서울 같은 대도시 또는 지방, 뭐 소도시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씩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 5만 원대의 통신 판매와 관련된 면허세를 내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사업자가 10개면 이거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겠죠. 사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통신 판매 관련된 면허세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매출이 단순하거나 작거나 이러면 내가 직접적으로 세무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사업자가 혼재되어 있으면 굉장히 복잡하고 신경 쓰기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세무사무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흔히 얘기하는 기장료가 보통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는 정말 매출이 작고 이런 것들도 5, 6만 원. 보통은 한 돈 10만 원 정도 해요. 사업자 하나당. 그러면 내가 사업자가 여러 개일수록 매달 나가는 비용이 많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업자 여러 개이고 여러 가지를 분리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서 4대 보험료, 통신 판매업 신고에 대한 면허세, 그리고 세무사 비용, 은행 통장 관리하는 비용, 마켓별로 상품 등록 또는 관리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꽤 나올 거다. 그런데 내가 이런 비용이 사업자 하나 낼 때마다 50만 원 추가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실제 이 사업자로 인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감안하시면서 사업자 등록을 늘려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대부분 셀러분들께서는 뭐 사업자 처음에는 하나, 두 개, 뭐 20개 이렇게 무작정 늘리는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비용적인 부분을 사실은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유행이죠. 트렌드가. 네. 그러니까 요즘 뭐 온라인 강의도 하시는 분들도 그렇긴 한데 거기에서 말하는 것들은 사업자를 여러 개 내라. 그리고 그렇죠. 한 계정별로 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는 상품 네. 개수를 꽉꽉 채워서 등록을 해서 판매될 확률, 노출 확률을 많이 끌어올려라. 네. 이렇게 이제 강의를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처음에 하는 초보 셀러들은 강의하시는 분들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까지는 세금적인 부분이나 방금 예스맨님 말한 비용적인 부분까지는 솔직히 잘 이야기는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잘 활용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매출도 잘 나고 본인의 이제 특징에 맞게 하시면 괜찮습니다. 다만 비용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실제 나가는 그 고정 지출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과하는 이제 세금이죠. 사업자에게. 세금은 내가 사업자가 여러 개 있던 뭐 하던 부가가치세 기준은 동일합니다. 어찌됐던 사업자가 여러 개 있다라고 해도. 그리고 종합소득세도 말 그대로 1인 개인에게 부과하는 기준이에요. 내가 사업자 하나로 연매출 100억이었을 때랑 10개로 10억씩에서 100억이었을 때 실질적인 소득세율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사업자 관리 비용과 세금 내는 거는 큰 차이가 없다. 필수적인 사항인 건 저희도 알고 있어요. 다만 내가 사업자 등록을 여러 개의 내므로 인한 비용 발생과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니 내 수지 탄산과 잘 계산을 해보시면서 하나하나 늘려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결론을 내보면 이게 여러 개의 사업자를 내는 게 확실히 유리하긴 하다. 이거는 이제 팩트고요. 네. 그런데 그 사업장을 여러 개를 영위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좋은가 경험상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상품별로 좀 쪼개는 게 낫다. 일단 해외 구매 대행 상품하고 우리가 직접 사입해서 하는 판매하는 상품, 그렇죠. 네. 이 리스크가 아무래도 해외 구매 대행이 좀 더 높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쪼개는 게 좋고, 그리고 세금적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보려면 종합소득을 줄여야 되니까 내 한 명의 본인의 사업자로 여러 개를 내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사업주가 다른 여러 명으로 나누어서 사업자를 내는 게 좋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남의 명의를 도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예, 예. 그건 절대 안 되고요. 실제 만약에 네. 내가 사업을 하고 우리 와이프나 아니면은 뭐 가족이 네.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일을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 내 앞으로 사업자 5개를 내는 것보다는 2명, 3명으로 나눠서 각각의 사업자를 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동일한 매출이었을 때 이런 세금적인 부분이나 관리적인 비용이 훨씬 저렴하니까 네. 이제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그 사업자 등록증 여러 개 과연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고 정직하게 항상 방송할 수 있는 셀친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